즐거운 석선양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 주제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은 과거에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뭐 판별식이니, 두근의 합이니, 두근의 곱이니,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런데 2차 이제 부등식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여기 단원에서 실근의 조건에 관련돼서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조건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말이죠. 자,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있다.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다. 그랬을 때, 그 ABC는 실수일 때, 자, 이때 이제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만약에 2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근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두 개 또는 뭐 두 근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용어상이 서로 다른 두 근 이 말과 두 근 이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자, 서로 다른 두 근 그럴 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서로 확실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두 근이. 근데 그냥 두 근 그러면 그냥 두 근은 중근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중근도 포함이 중근을 포함하는 표현이라서 그냥 두 근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판별식은 0과 같거나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서로 다르다, 두 근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그냥 두 근 그럴 때는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 자, 이 점을 이제 분명히 해 두시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어떤 조건에 관한 건데, 조건 자체가 부등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등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그랬는데, 일단은 두 근이란 말이 있었죠. 두 근. 자, 두 근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근인데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 그렇게 씁니다. 자, 서로 다른 게 아니라서 중근도 포함하는 거라서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중근도 포함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라는 조건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따지는데, 이제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인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그 말은 일단 판별식은 0과 같거나 커야 되겠고, 두 근이니까. 그 다음에 실근이라서 그래요. 실근이라서.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당연히 양수겠죠.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이런 조건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런 말이 있거나,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판별식도 0과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세 개의 부등식입니다.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판별식만 보면 이걸 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느냐, 요거 따로만 본다면 판별식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판별식 자체만 본다면 그냥 두 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두 근. 그게 두 근이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 아니면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는 음수일지, 그런 거 모르는 거죠. 판별식 자체는 그냥 두 근이라는 것만 말하는 거지 둘 다 양수다 음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조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두 근이 합이 양수다, 두 근의 합이 양수다, 만약 이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말 자체만 가지고도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근의 합이 양수지만 뭐 양의 근이 하나는 양의 근이고 하나는 음의 근인데, 양의 근이 뭐 절대값이 5다 그래서 플러스 5다, 음의 근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랬더라도 둘이 더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이 말만 가지고, 두 근이 곱이 양수라는 것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수 있는 거지, 실근 중에. 그러니까 둘 다 양수여도 양수가 되는 거고 둘 다 음수여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요 말만 가지고는 두 근이 양수라는 증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두 근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저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범위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마찬가지.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역시 마찬가지. 판별식은 0과 같거나 커야 되겠고, 두 근의 합은
두 근이 음수라면 두 근의 합은 음수겠죠.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또 양수겠죠. 역시 아까 여기랑 마찬가지로 각자 독립적으로는 요거 하나하나 자체만 가지고서는 두 근이 음수라는 증거가 못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두 근이 음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랬는데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자, 서로 다른 부호라면 당연히 판별식은 어떨까요? 자, 판별식은 서로 다른 부호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큰 거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확실하잖아요. 이게 판별식은 0보다 큰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서로 다른 부호라고만 했을 때는 두 근의 합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죠. 그냥 부호만 다르다는 거지 절대값이 누가 큰지 모르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자 서로 근이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인 거지.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근 중에서 부호가 다르면이.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요 조건은 안 써놨어요. 판별식 조건은 안 써놨어. 안 써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자, 우리가 근이 실근인데 실근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두 실근이 곱해서 음수다. 곱해서 음수다 이 말 속에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근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이 조건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이 말 속에 이미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게 판별식 0보다 크다는 내용이 이미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두 근의 합은 조건이 되지 못해서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그런 조건일 때는 그냥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것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사용할 때 그 말이에요. 조건 사용할 때. 자,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일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조건이 조금 다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죠.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a분의 c. 이걸 갖다가 대입하세요 그 말이에요. 두 근의 합이 양수다 그 말은 얘가 양수다 막 그런 소리고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얘가 음수다 막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표현을 부등식으로 갖다 사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로만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부등식을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두 근 그럴 때 0과 같거나 크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합한 거 양수, 곱한 거 양수 돼야 되겠다. 근데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왜냐면 하나씩 만족하는 것만 가지고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개를 항상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부호가 다를 때는 두 근의 곱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근의 곱만 이렇게 딱 조사하면 0보다 작다. 이 내용 속에 판별식 내용이 이미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고로 표를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엔 2차원시의 실근의 부호 조건 두 번째. 자, 똑같은 내용에서 이제 다시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의 조건. 자, 절대값 두 근이 있는데 절대값이 같대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가 만약에 플러스 3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그런 조건은 어떤 걸 쓰는 거냐 그 말이야. 그런 조건은 먼저 판별식은 서로 다른 부호니까 0보다 큰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런데 부호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되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이다.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거지.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두 근의 곱이 음수다 그럴 때는 이미 요 내용 속에 판별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때는 요것은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이 속에 이미 들어있어서 이미 얘가 공통인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안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양의 근의 절대값, 음의 근의 절대값이 이런 관계가 있다.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절대값이 둘이 틀린데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럴 때도 역시 두 근이 서로 다른 근이라는 것이고 역시 판별식은 역시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근의 곱이 역시 음수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안 써놨어요. 판별식은.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
판별식은 안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 속에 판별식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기는 딱 그래서 안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건을 보면 이제 절대값이 같고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부호가 반대니까 두근의 합이 제로겠죠. 그렇겠죠. 두근의 합이 제로다. 아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제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두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다 이걸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면 됩니다. 항상 이 줄에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똑같이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역시 두근의 곱은 역시 음수인 것이고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둘이 더하면 두근의 합은 0보다 크겠죠. 반대로 이쪽은 또 음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면 두근의 합은 음수겠죠. 자, 그런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저런 조건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항상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식을 써서 부등식을 풀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자, 아까 이제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무슨 조건을 따져본 것이고 이번엔 실근의 위치.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자,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나올 때 그 말이에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막 이런 말이 써져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써지면 좀 이해가 안 돼서 함수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볼 겁니다. 어떤 이제 X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것의 녀석을 Y하고 이제 함수로 좀 생각할 겁니다. 이걸 2차 함수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Y가 이제 이 방정식이 는 0 그랬는데 는 0일 때 그 말은 Y가 0일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가 0일 때라고 생각한다면 2차 함수에 무슨 X절편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창이 양수일 때 기준으로 보는 거라서 양수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근이 X절편인데 X절편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다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두 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 건데 이 알파 베타가 X절편이자 두 근입니다.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고요. X절편이 이 두 근이 모두 어떤 P라는 숫자보다 크다. P는 어떤 숫자입니다. 자, P보다 이 두 근이 모두 크다 그 말은 P가 이쪽에 있다 그 말이죠. P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 말이에요. P가 이쪽에 있고 알파 베타가 P보다 오른쪽에 있을 이럴 조건 그 말이에요. P는 어떤 숫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조건이 무엇이냐 그 말은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라 그 말하고 같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라. 그러면 그 말을 뭘 쓰는 거냐? 자, 일단 두 근이란 말이 써졌잖아요. 두 근. 자, 두 근 그러면 아까 두 근은 판별식 0과 같거나 크다. 일단 판별식은 0과 같거나 커야 된다 했어요. 두 근이란 말 속에는. 그 다음에 FP 그랬는데 FP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FP. 우리가 두 근이 P보다 크다.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제곱장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인데 P보다 크다는 것은 P가 이쪽에 있다는 소리니까 알파보다 더 왼쪽에 알파가 작은 근이라고 했을 때 알파보다 왼쪽에 P가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함수적인 표현으로 보면 FP. 자, 여기 함수값이 이제 Y축에 있다고 치면요. 여기가 지금 FP인 겁니다. 자, FP가 양수가 돼야 된다 이 말. 그림처럼 저렇게 돼야 되니까 FP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FP가 양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는 다른 말은 뭐예요? 꼭지점을 말하죠. 자, 이것은 지금 꼭지점을 말하는 꼭지점의 x좌표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자, 꼭지점 x좌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a분인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말이에요. 꼭지점 x좌표가 여기인데 그 꼭지점 x좌표는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 그 말이 이 녀석이 p보다 크다. 자,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왜 또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잠깐 보면, 자, 일단 이 말만 단도적으로 보면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라는 것은 두 근이라는 뜻이라겠죠.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말만 보면 그냥 두 근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지 그것이 P보다 클지 작을지 그거 모르는 거지 이 말만 가지고는. 자, 그 다음에 FP가 양수다. 자, 이 말도 FP가 양수라고 했는데 P가 만약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P가 이쪽에 있다면 여기도 P가 양수가 되는 거지. FP가. 이렇게. P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다 양수가 돼. 근데 만약에 P가 이쪽에 있다면 두 근이 P보다 작잖아요. 왼쪽에 있으니까. 이 말만 가지고서는 두 근이 P보다 크다는 증거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P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P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FP가 양수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꼭지점이 P보다 크다. 자, 꼭지점이 P보다 크다. 이렇게 있으면 요 말하고 이제 합쳐지면 자, 꼭지점이 아무래도 이쪽에 있으니까 자, 서로 다른 두 근의 FP가 양수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꼭지점이 P보다 오른쪽이다 그 말이 P보다 크다인데 그런 말이 있으면 P가 꼭지점의 왼쪽에 있다 그 말이니까 요쪽에 있어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P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요 말 때문에.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을 합치면 저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꼭지점은 P보다 크고 X좌표가 이럴 때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 근이 P보다 클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세 가지를 조사하세요.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라고 써야 되고 두 번째 FP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림처럼 이렇게 된다 그 말이 FP가 양수다라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꼭지점 X좌표가 P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그 말을 P보다 크다라고 써줘야 돼요. 이 말을 안 붙이면 꼭지점 X좌표가 P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은 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조건에 맞추려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은 이야기.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아까는 반대말이죠. 이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니까 P가 이쪽이 아니라 P가 이쪽일 때 이제 그 말인 거지. 이제 이쪽일 때. 그럼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P가 이쪽에 있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시 판별식은 0과 같거나 커야 되겠고 두 근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FP는 이렇게 가니까 또 양수겠지. 마찬가지로 꼭지점 X좌표가 대신 이제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P보다 작다. 요거랑 부호가 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자 이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근이라는 것은 중근도 포함한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 베타가 만약에 중근이다 그러면 X축 있으면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 베타가 중근이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같은 거지 이제. 그리고 P가 이쪽에 있다 뭐 이 말하고 같아요. 어쨌든 꼭지점 X좌표 자체가 또 이때는 알파겠지. 어쨌든 P보다 큰 거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P보다 작을 조건이고요. 자, 이번엔 똑같은 상황에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P가 이제 이런 데가 아니라 두 근 사이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그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을 조건. 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데가 P 그 말이에요. 이런 데가 P일 조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을 쓰면 되느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면 되느냐 그 말인데. 자, 이때는 판별식은 어떨까요? 일단 판별식 자체는 자, 두 근 사이에 P가 이렇게 있다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알파 베타가 서로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지금 떨어져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최고장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건데 두 근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그림처럼 F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여기가 지금 FP가 되는 거죠. 지금 FP. 자, 그래프가 두 근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 있다면 거기에 함수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FP는 일단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판별식 자체는 어떨까요? 판별식 자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지. 그때는 판별식은 0보다 큰 겁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큰 거야.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때는. 자,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이제 꼭지점 X좌표는 자, P가 여기 있는데 꼭지점 P가 여기 있다면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만약 P가 여기 있다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니까 P가 이쪽에 있으면 꼭지점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이게 꼭지점하고 P의 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말만 가지고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 말만 가지고서는 꼭지점보다 P가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왜 안 써놨느냐? 왜 안 써놨느냐? 그 말이 판별식 0보다 큰 것은. 자, 우리가 FP가 음수다 이 말 자체는 자, 우리가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알파, 베타 사이에 누군가 P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최고창 양수인 그래프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 건데 FP가 음수다 이 말. FP가 음수다 이 말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다 그 말하고 같아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그 말하고 같다. 왜냐면 최고창 양수인 그래프라서 X축 있으면 최고창 양수인 그래프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뭐야? 근이 없잖아요. 지금 X축하고 안 만나니까. 이렇게 있다면 중근이라면 두 근 사이에 P가 들어갈 수가 없죠. 중근이기 때문에 사이라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건데 알파랑 베타가 같아버리면 중근이라서 두 근 사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P가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조건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P가 들어가는 거고 P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음수가 되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양쪽에 근이 있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요 말 속에 이미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이고요. 이제 똑같은 내용에서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제 두 근 알파 베타가 P랑 Q가 더 큰 수라고 했을 때 P랑 Q 사이에 이렇게 있을 조건 그 말이에요. P랑 Q 사이에 두 근 알파 베타가 저렇게 있을 조건 그 말이에요. 자, 저럴 조건은 일단 판별식은 역시 0과 같거나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P는 그림처럼 FP는 양수가 돼야 되고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FQ도 이쪽에 있는 값도 역시 양수가 돼야 되겠죠. 자, FP도 양수, FQ도 양수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꼭지점의 좌표. 자, 꼭지점의 X좌표. 여기 가운데가 꼭지점 X좌표라고 했죠. 꼭지점 X좌표가 P에서 Q 사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그것을 만족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FP도 양수, FQ도 양수. 요거 판별식. 자, 요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면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실근의 위치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두셔야 응용 문제 나올 때 풀 수가 있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연습을 좀 잠깐 해본다면, 자, 2차 방정식 이런 게 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약간 이런 조건 따졌죠. 자, 일단 근이 어떻다는 거예요? 양의 근도 있고 음의 근도 있다 그 말이니까 두 근이 기본적으로 부호가 다른 근이다 그 말이죠. 양의 근, 음의 근이 있다 그 말은 부호가 다른 근 그 말이에요. 일단은 저기 이제 뭐 두 근의 합도 좀 써볼 거고요. 두 근의 곱도 써볼 건데, 자, 두 근 합은 일단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죠.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서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3이에요. 자, 두 근의 곱입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계수 관계 써놨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일단 두 근인데 하나는 양, 하나는 그랬죠. 그래서 일단 두 근의 합, 곱을 따지는 거라겠는데 판별식 먼저 따진다 했어요. 자, 하나가 양이고 음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서. 첫 번째 판별식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이 여기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되겠죠.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겠으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당연히 뭡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은 그 말. 이런 조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조건이. 그 다음에 판별식 조건. 근데 판별식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두 근의 곱이 음수일 때. 자, 두 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판별식 조건은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써도 상관없는데 안 쓰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써서 해도 이제 공통인 것은 똑같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판별식을 안 쓴다. 그래서 이건 조건에 반영할 필요 없고 결국은 요것과 요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배 하면 뭡니까? K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게. 자,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거. 얘가 음수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K 더하기 3은 양수가 되겠지. 자,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결론은 K 값을 보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K 값이 이럴 때 저 녀석이 저런 조건에 맞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 관련된 것은 판별식 먼저, 그 다음에 두근합, 두근의 곱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에 필요가 없는 것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공통으로 만족하는 그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부호, 이런 거 관련된 건데, 과거 이제 배운 내용을 살짝 동원해서 하는 건데, 좀 안 해본 내용이라서 처음에 좀 약간 생소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게 좀 인식이 좀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또 경험을 하도록 하세요. 아무튼, 가끔, 여긴 좀, 가끔 좀 나오는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운 내용이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때 마무리 칠게요. 감사합니다.